됐니? 시제 비교. 지수 왜? 질문 해봐. 선생님한테 해봐. 몇 페이지? 8과? 8과에? 오케이. 오늘 하게 될 과죠. 7과 그럼 들어가면 됩니까? 질문 딱히 없으면 34페이지 갈게요. 34페이지. 시제의 비교라고 나와 있단다. 그지? 시제의 비교. 현이? 자, 첫 번째. 시제를 비교하는 거니까 뭐 현재를 써야 될 때 현재 진행을 잘못 쓰는지, 현재 진행을 써야 할 때 현재를 쓰는지 이거를 구별하려 가기보다 이 시제가 쓰였을 때 그 전달하려는 바를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은 자,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the train leaves at 8 tonight. 기차는 오늘 밤 8시에 떠난다. 거기에다가 타임 테이블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교통편, 뭐 수업, 단체 일정 이런 것들은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현재를 써도 미래에 일어날 일도 늘 그러한 거니까 현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늘 밤 8시에 떠나는 건 시간표상에 딱 고정되어 있는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the Italian restaurant for dinner tomorrow evening. 우리는 내일 저녁에 저녁 식사로 이탈리아 식당에 갈 예정이야. 선생님 그거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be going to는 그지? 일방적인 마음먹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주말 지금 Thanks God is Friday잖아요. 금요일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야 외국인이. 그러면 너 이번 주말에 하기로 마음먹은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기로 마음먹은 일. 그런데 이제 비동사 뒤에 이렇게 ing 현재 진행을 쓸 때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에 그지? 약속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예정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렇게 물을 때는 이번 주말에 하기로 되어 있는 일 있니? 더 확실한 미래라는 얘기지. 예정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들 듣기 평가에도 현재 진행형을 많이 쓰는 거란다. 됐어요? 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식당 예약을 해놨거나 둘이 만나기로 약속해서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as soon as everybody is here, we'll start. 세 번째는 요거 지금 앞부분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다 그지? 왜 현재를 쓰는지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쓰는지 하고 요거는 그 차이 그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미래를 써야 할 자리에 현재를 쓴다. 요거를 다시 한번 시제 비교하면서 언급해 주는 거고요. 됐어? 네가 수진이 신수 97학번에 신수진이 있었죠. 동아리 회장도 했던. 오케이. 내가 얘기했지. 또수, 또수, 밥수, 이수, 남수, 여수. 수진이가 엄청 많았습니다. 냈니? 듣기 숙제 냈니? 듣기 숙제 못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같이 해봐. 한 번의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as soon as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모든 사람이 이곳에 오자마자 우리는 출발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if I speak to Korean이니까 만약에 내가 캐런이네요. 캐런에게 말을 한다면 I'll let you know. 나는 너에게 알려줄게. 그럼 if는 조건절. 그죠? as soon as는 시간절.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when he comes home 그가 집에 올 때 때로 할 때가 시간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미래 대신 현재를 역시 쓴 거네요. His mom will ask him about his grade. 그의 어머니는 그의 성적에 대해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시험 포인트에 맞춰서 일단은 예외적인 설명과 함께 요거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시간 조건 부사절.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에 보면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하고 versus는 뭐 우리가 자주 축약으로 보게 되는데 versus 그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 대항 이런 의미예요. Korea vs Japan. 그럼 한일전 할 때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의 차이는 무엇이냐? Nobody wants to be lonely. 아무도 외롭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치? 사실이죠. But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I really need my own time.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밑에 보니까 오른쪽 괄호에 나오죠. 일반적 반복적인 일상 현상입니다. 늘상 그러한 거. 밑에도 보니까 My father drives to and from work every day. 우리 아빠는 매일 직장으로 그리고 직장에서 운전을 해서 가시고 오신다. 역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 근데 she's having the day of her life. 그녀는 그녀의 전성기 시절을 누리고 있다. Because she had just won the championship. 그녀가 막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연하 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지. 그럴 때 she's having the day. 그럴 때 현재 진행은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수직선상으로 얘기해줬죠. 지금보다 더 전에 시작된 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태를 설명할 때 현재 진행이다. 현재는 늘 그러한 걸 설명하는 반면에 현재 진행은 지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과거에 시작된 일,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다음 밑에 보니까 Bill is calling me more frequently these days. 빌은 요즘 들어서 좀 더 빈번하게 나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 He might have something to discuss with me. 그는 나와 함께 논의할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과거 시작한 일이 이제 최근에니까 지금을 포함해서 계속 전화를 좀 더 하고 있죠. 근데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불평할 때는 Bill is always calling me. 이런 표현도 배웠죠. 빌은 항상 맨날 나한테 전화해. 이런 표현도 배웠는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표현들은 그냥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3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3번 다시 한번 시험 대비를 위해서 현재 완료와 그지? 뭐를 같이 못 둔다? 특정 과거 부사. 현재 완료는 특정 과거 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요거를 했었죠. 자, 거기에 특정 과거 부사가 어느 정도 다 남아있나 싶었더니 별로 없어서 지난번에 써줬는데. 자, 기억나는 거 한번 불러볼래? 현재 완료 특정 과거 부사 뭐 있었니? Yesterday, last Christmas, 3 days ago. 수능에 기출됐던 인연도. 본 다음에 특정일. 그때 그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죠. 또는 when, what time 이런 거로 묻는 질문. 또는 just는 단독으로 현재 완료랑 쓰이고 now도 단독으로 현재 완료 쓰이는데 just now가 한꺼번에 있을 때 시제편을 마무리하면서는요 요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 겁니다. 특정 과거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요 녀석들과 함께 못 쓴다. 하지만 뭐는 또 가능하다? since 플러스 특정 과거는 그지? 현재 완료랑 쓸 수 있다. 그지? 특정 과거가 부사가 있다 하더라도 since가 그 앞에 나와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가질 때 현재 완료랑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So when he came home yesterday 때문에 came이 된 거예요. 그가 집에 어제 왔을 때 Ken wrote 3 emails to his friends about his new video game. 켄은 자신의 새로운 비디오 게임에 대해 친구들에게 3통의 이메일을 썼다. 자, Betty doesn't usually like to write emails. 베티는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But she has already written 5 emails this week.
그럼 this week를 볼까요? this week. 우와. 재밌는 거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얘들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그죠? 아무튼 간에 일 이렇게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왜? 맨 처음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불과 물과 나무와 쇠붙이와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때 안식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this week가 이만큼이 있어.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this week는 과거로도 쓸 수 있고요. 미래로도 쓸 수 있고 당연히 현재 완료로도 쓸 수 있겠지. 맞니? today도 그럴 거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어떤 딱 고정된 시점이라고 하면 this year 마찬가지일 거 아니니? this year. 그럼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3일 지나면 내년이 될 건데 이제 1월 1일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도 될 수 있고 12월 31일이 어제도 될 수 있고 지난달도 될 수 있고 뭐 지난주도 될 수 있고 이런 그런 차원이 있을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장에서 금요일 입장에서는 this week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완료랑 써도 무방한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번 주에만 5통의 이메일을 벌써 썼다라는 겁니다. 이메일 쓰는 걸 평상시엔 안 좋아하지만 자, one would never guess from her young appearance. 누구도 그녀의 젊은 외모로부터 짐작할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데디아를 She graduated from college in 2001. 이게 바로 특정 과거 부사죠. 200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has graduated 하지 마라 라고 해놨으니까요. 그만큼 시제 비교라는 이 유닛 7에서는 여러분의 시제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를 시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엑서사이즈를 한번 가볼게요.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보세요. 시제 비교편에서. 자, 엑서사이즈 A 1번은 tell이고요. 자, 2번은 is starting, 3번이 are, 4번이 are sleeping, 5번은 is getting, 6번이 wakes up, 7번은 are rising, 8번이 wins. B의 1번은 has acted, 2번은 has won, 3번이 has never been, 4번은 has just announced, 5번이 joined, bought, bite의 과거형, 6번이 met, was, 그리고 have been, 7번이 have been, 그리고 went, 8번은 reigned, 9번, 그 밑에가 hasn't shone, shine, shone, shone. 이게 재밌는 또 단어입니다. shine은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shine, shone, shone 그러면 자동사. 그렇죠? 빛나다, 비추다 이런 의미야. 근데 shine, shined, shined 이런 단어도 있어요. 뭐다? 이건 타동사. 무엇을 광을 내다, 윤을 내다, 빛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에 따라서 어휘 의미가 달라지니까 자체 발광은 지금처럼 shine, shone, shone. 그래서 태양이 the sun hasn't shone for the whole week. 일주일 내내 그지? 비추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shine의 자동사 형태를 변화시킨 겁니다. 자,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A, B 엑서사이즈에서 A의 2번에서요. 네. The new semester is starting on Monday.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시오. 뭐가 이상하다고요? 왜 is starting 하냐고? 현재 진행으로. 나는 너무 흥분돼. 새로운 학기가 월요일날 시작될 예정이라서. 근데 너는 start를 썼니 혹시? 그것도 맞아요. start. 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체 일정으로 돼 있죠? start. 근데 거기서 이렇게 시작한 것은 누가 흥분되는 거야? I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my schedule이 is starting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제인이 말대로 여기는 the new semester 새 학기가 starts on Monday. 요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볼 때도. 질문 잘했네. 됐니? 잘했습니다.
전체를 이끌고 가는 그런 타임 테이블에 의한 일정 같은 거 현재 시제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대신합니다. 잘했. 또요. 질문하세요. 뭔가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우리 현대 문법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보세요. prescribe라고 있어요. prescribe. scribe가 쓰는 거고요. pre는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규정하다. 그치? prescriptive 그러면 이제 규정하는 그럼 prescriptive grammar가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애석하게도 이게 거의 없어요. 50개 주가 다 다르고요. 그거를 주관하는 기관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딱 주관하는 관청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짜장면도 문법적으로 옳습니다. 그 대신 과도기를 주고 언제부터 그것이 딱 이렇게 변화합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없더라. 규정 문법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래쪽에다가 이제 아래쪽에다가 describe 하는 그래서 descriptive 뭔가 설명만 하는 쓰는 거잖아요. 아래다 설명하다, 묘사하다, 아래다 쓰는 건데 설명하는 기술하다예요. 기술 문법. 요즘은 이쪽이 얘를 이기고 있어요. 거의 다 이겨버렸어요. 이미 스트럭처라는 문법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시험 영어, 공인 영어 시험까지 쭉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좀 남아있는데 애석하게 탭스도 지금 세월이 20년 넘게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공인을 못 받고 있는 시험에 불과해요. 서울대와 조선일보가 토익에 나가는 외화를 좀 막아보겠다. 최근에는 MB 대통령이 예전 대통령이 한국에 그저 토플이라는 니트 시험을 만들려다가 한 해 만에 폭 망했던 적도 있었고요. 아직은 대체할 수 없어요. 왜? 그걸 원어로 쓰는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 당연히 주관을 해야 맞는 거겠죠. 한국어 시험을 미국 애들이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상하잖아. 그치? 한국어 시험은 한국에서 만들고 영어 시험은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로 사용하는 곳에서 만드는 게 맞으니까. 자, 또요. 다른 질문? 자, 없으시면 넘겨보실까요? 태입니다. 태. 이 태가 참 태인데 뭐라고 나오니 영어로는? 영어로 안 줬나 또 이걸? voice라고 해놓지 않았니? 능동태, 수동태, active voice, passive voice. 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에 꼭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를 시간에 알맞게 써야 하는 것이 시제편이라면, 그지? 그 동사의 꼴을 정말 중요하게 행위를 한 사람의 목소리가 주체가 되느냐, 행위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를 주체로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한, 그죠? 행동의 주체의 목소리고요. 행동을 받은 행위 대상의 목소리는 이거예요.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결정하는 건 그지? 능동과 수동태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He loves his mom 그럴 때 그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 그의 엄마를 사랑을 해요. 그럼 행위 주체 그의 입장에서 언급한 거 요거를 능동태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어요. 최소한. 그러면 행위를 받은 요 목적어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겠지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는 건 그죠? 행위 대상이 주어가 돼서 엄마 편에서는 그럼 그의 어머니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 의해서. 요게 이제 수동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BPP by겠지.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거나 또는 정말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해야 할 일이 생겨. 그러면 토플을 봐야 될 거고 토플에서 에세이를 봐야 돼요. 조지 어웰이 이제 영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7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토플 테스트 에세이 점수 채점에 적용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동태와 관련되는 거예요. 수동태를 쓸데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알겠니? 수동태를 쓸데없이 남발하는 짓이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 시험 중시 문법에 바꿔라, 능동을 수동으로 바꿔라, 수동을 능동으로 바꿔라, 기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상한 문장까지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럼 왜 수동태를 쓸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님이 어제 신문 뉴스를 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보석상을 털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기자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고 처리가 되죠, 이렇게? 연말이기도 한데요. 선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걸 했겠니? 음성 변조를 왜 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돼서지. 그간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밝히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인권단체에서는 어때요? 그것도 못 밝히게 계속 인권을 위해서 또, 그죠? 반대하죠. 신문지상이나 보도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위자를 밝히지 말아야 할 때. 알겠니? 행위 주체를 밝히지 말아야 할 때랑 우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신데 돌아가시면서 네가 능동태의 주어다. 이름을 밝혀라. 이러고 돌아가시진 않는단 말이지.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럴 때 수동을 쓰는 거야. 뭔지 알겠니? 트럭 한 대가 내 친구를 치었어요, 어제. 트럭이 중에 치인 내 친구가 중에 내 친구가 어제 트럭에 치였어요 하는 사건을 당한, 그죠? 객체가 더 중요할 때 등. 무조건 이 언어라는 게 능동태, 수동태를 바꾸라고 나온 게 아니라 왜 네이티브들은 수동태를 쓰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쓰는가? 자, 1번 설명 잠깐 볼게요. 능동태, 액티브 보이스는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문장,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대상, 주어 행위의 객체가 되는 그러한 문장이다. 수동태 문장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할 때 쓴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말해놔서 자, 그럼 the plumber가 아니라요. plumber죠. the plumber. 배관공은 repaired the leaky faucet. 그 누수되고 있는 수도꼭지를 고쳤다. 그러면 목적어인 the leaky faucet을 주어로 해서 the leaky faucet was repaired by the plumber.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동사 있습니다. 수동태는 공식을 잘 기억하면 큰 문제 없는데 by 뒤에는 주어가 목적어로 와서 행위자가 나오는 거고, 그지? 그러면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주어가 갔는데 이것의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위에 동사의 시제, 그것이 다 이 비동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수동태에는 반드시 BPP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B가 결정합니다. 수동태 비동사가 빠지면 잘못된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수동태는 BPP, Being PP, Having PP, Will be PP 등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수동태 설명하는데 요거를 잠깐 볼게요. 단순 시제부터 I play the piano 있습니다. I play the piano 있고요. I will play the piano 있습니다. 뭐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있네. 수동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태로 바꾸면 이게 이렇게 주어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the play, the piano is played by me. 그러면 is 여기는 was played by me. 요거는 조동사 뒤에는 어차피 동사 원형이니까 will be played by me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그냥 BPP를 써준 겁니다. 다만 이 will이 조동사니까 요걸 하나 더 거기다 써놨을 뿐인 거야. 이게 무슨 시제? 단순 수동태라고 해요. 단순 시제. 우리가 앞쪽에서도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하는 걸 단순 시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이 또 있을 거거든. 이거 지워도 되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행형을 해보자면 I am playing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 진행. 그지? 나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때요? I was playing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 그럼 요거는 미래로 바꾸면 I will be playing 이렇게 돼요. 맞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단순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가 되냐면 현재 진행, 그죠?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이 됩니다. 저희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 오케이. 예나가 한번 바꿔보자. 요거 어떻게 바뀌긴 요거는? The piano is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공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수동태 공식은요. 이렇게 시제 더하기 수동 적용해볼까요? 시제가 진행 시제, 이게 진행 공식이요. B 플러스 ing, 그지? 그리고 요거는 수동은 BPP 더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수동태가 있다. 비빙, PP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비동사가 뭐를 결정한다? 시제와 수를 결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The piano is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과거는 어떻게 되겠니? was being played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니? will be being played 하지만 요거를 안 씁니다. 미래 진행은 수동을 쓰지 않는다. 요거 기록해두세요. 미래 진행 수동태가 일단 하나 없습니다. 그치? 거기 비빙 PP라는 건 무슨 수동태라고? 비빙 PP가? 비빙 PP는 진행 수동태 공식이에요. 이거는 진행 수동태인데 진행 수동의 공식인데 여기서 뭐를 빼야 된다? 미래는 수동태가 미래 진행은 불가능하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정리를 해보죠. 또 이제 완료 나오지. 완료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have been pp겠죠. have pp 더하기 bpp 이렇게 하니까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완료가 될 거야. 주어를 바꿔볼까요? He has played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He had played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었습니다. He will have played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다 연주해놨을 것입니다. 그때쯤이 되면 자, 수동태로 바꿔보자. 민규 한번 바꿔볼까? have been pp 이게 무슨 공식이요? 완료 수동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목적어인 the piano가 앞으로 와서 그렇지. The piano has been played. 누구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는? 그렇지. had been play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미래 완료 수동태는요? will have been played. 여기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왜? will have pp에다가 bpp. 그럼 이게 만나서 will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완료도 3개, 단순도 3개, 하지만 미래 진행 빠지니까 8개죠. 이게 12시제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완료 진행을 안 했잖아? 완료 진행 해볼까요? 완료 진행? 공식을 한번 만들게요. 완료 진행형이라는 건 have been ing. 이게 완료 진행형이야. 그지? 완료 진행에 수동태를 더 하려고 해보니까 bpp. 어때요? have been being pp를 써야 돼요. 빙빙 돌죠? 안 씁니다. 완료 진행은 수동태가 없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12시제 중에서는 8가지 시제가 수동태로 바뀌어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렇게만 있느냐? 여기서 위를 써준 이유는 다른 형태도 있다. 조동사가 들어가는 동사도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붙인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He should have done the task. 그는 그 일을, 그지? 했어야만 했다. should have PB는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죠. 오케이. 그러면 지혁이가, 김지혁? 지혁이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목적어를 줄을 이렇게 보내서 the task should have been done. 나머지 by him. 잘했죠? should have pp에 bpp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should have pp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bpp 이렇게 만나니까 should have been pp만 대주면 되네. 어떠한 동사의 꼴이 있든지 간에 그 꼴의 마지막 부분과 bpp의 비동사를 합치면 수동태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 비동사의 형태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지? 그때는 꼭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 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he was invited 과거 수동태죠. 그는 초대를 받았다. 어디에? To the opening party. 개점 행사에 by the owner of the store. 그 가게 주인에게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an exhibition of her art. 그녀의 예술 전시회가 is being held. 개최되고 있다. in 인사동에서 the movie has been seen. 그 영화는 보아져 왔다. by millions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마르크는 will be given. 받게 될 것이다. a prize. 상을 at the ceremony on Thursday. 목요일 날 기념 행사에서 상을 수여받게 될 것이다. 4번에 다시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그죠? will be given은 수요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3번 중요하네요. 3번 뭐래? appear. appear에다가 appear는 자동사 무슨 뜻이니? appear. 나타나다 이런 뜻이 있죠. 물론은 appear 일형식 동사로 나타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look, seem, appear 이 형식 동사로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로도 써요. 그럼 이것의 반대말 disappear 사라지다 역시 일형식 동사죠. 다 수동태를 안 써요. 일형식 동사나 이형식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딱 두 가지 패턴의 동사 1, 2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치?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오케이?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문형의 동사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look, seem, appear 어디에서 나타나다 또는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belong. belong은 뭐예요? belong은 주로 to랑 많이 쓰이는데 to가 전치사입니다. 그죠? 어디에 속하다. 절대 수동을 쓰지 않는 자동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is belonged to 우리말로 보면 무지하게 어울립니다. 속하게 된다. 하지만 속하다라는 건 그냥 영어에서 자동사. disappear는 선생님이 좀 전에 쓴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잘 나와 있듯이 발생하다, happen, 오커 있죠?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arise. 자동사 발생되다 라고 할 때 해석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무튼 벌어지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똑같은 수거도 있어요. 수능에 나왔던 take place. 수능 문법에 나왔었습니다. break out. 발발하다.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발생되다, 발생하다.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녀석들. 그리고 rise는 뭐 arise는 발생하다지만 rise는 뭐요? 떠오르다, 상승하다 이런 거죠. become은 이건 어울리다라는 3형식으로 쓰여도 이건 뭐 되다잖아요. 또는 이 형식이겠지. 이때는 3형식으로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도 수동태 안 써요. 타동사인데도 수동태 안 쓰는 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resemble, 닮다 이런 것도 수동 안 쓰죠. 자, 근데 여기서 이게 94년 수능에 나왔던 거고요. 전부다 이게 94년 수능에 최초 1차에 94년 수능에 나왔던 어법 자리에 수동태를 쓴 것으로 잘못 나와서 어법 정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거 알아두세요. consist of. 똑같이 수동태 표현이 있는데 be made up of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be composed of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그런데 절대로 consist of는 수동으로 안 쓴다. 무엇으로 구성되다. 네. 안 돼요. 다 안 돼요. 자동사. 네. 절대 안 됩니다. 발생되다, 일어나다. 자, 이거 볼까요? 수소와 하이드로젠 and oxygen. 수소와 산소는 compose 구성하고 있습니다. make up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부분 집합, 이게 전체 집합. 이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걸 수동태로 바꿨을 때, 이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이렇게 주어로 가면서 water, 그지? water가 compose니까 수동태 is composed. 그런데 갑자기 by가 아니라 of가 나오는 거죠.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로. 그리고 똑같이 makeup의 수동태 is made up 이렇게 쓰는 거예요. of, 똑같이 of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is made of 자리에 바로 water 이런 식으로 내면은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물은 수소와 산소,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B, 그죠? 그냥 consists of 요 자체가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구성되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다. 네, 뭐 이론서기 때문에 좀 더 문제들을 보면 충분히 다뤄지는 거고요. 어법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문에 보니까 My wallet disappeared from my bag 나오죠? 내 지갑이 가방에서 사라졌다. disappear 요거랑 같은 게 얘도 수동 당연히 안 쓰겠죠. vanish 소멸하다, 사라지다. 자, 두 번째가요. The Spring Festival happens in April. 봄 축제가 4월에 일어난다. 즉 4월에 개최된다. 자, 워렌 버핏 나오네요. 워렌 버핏은 has become 되었다. 이 형식 되다죠. The largest individual shareholder in the U.S. company. 미국 회사에서 최대 개인 주주가 되었다.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첫 번째 원칙은요. 돈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원칙도 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서 회사의 가치에 투자해라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대학생이 되거든 꼭 그 재테크하는 방법을 그래서 강의를 하면 꼭 들어보세요.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과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이 지혜를 많이 배운 사람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연봉을 그래요. 10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식 투자, 선물 투자 이러한 원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일주일에 10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물론 경제적인 그러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행복의 조건에 약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고자 지식만을 탐구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진짜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 탐구도 같이 추구를 하시면 나중에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경제학자가 돼서 세계 경제, 거시 경제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의 주식과 한국의 주식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등 그러한 걸 실제로 모의 투자 같은 걸 해보면서 나중에 대학생 때 꼭 익혀 두시기 바래요.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경고를 어디서든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한 겁니다. 4번 목적어가 2개예요. 목적어가 2개. 즉 무슨 동사? 수요 동사가 있습니다. 수요 동사를 보겠습니다. He gave her a rose. 그는 그녀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거를 삼형식으로 he gave a rose to her. 이렇게 하면 이건 부사가 되죠. 그녀에게 주었다 장미꽃을. 이건 그냥 direct object 하나 있는 삼형식.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자면 이론적으로 2개 가능해요. 그죠? 목적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목적어가 2개가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 she, 그녀는 was given, 받았다. 무엇을? A rose, 꽃을. 그죠? by him. 자, 문제는 3년 동안 어법을 틀린 적이 없던 녀석이 한 번을 틀렸었는데 역시 뭐를 틀렸었느냐? She gave a rose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 정보는 패시지에서 빠져있죠. 행위자가 뻔할 때. 근데 이놈이 급하게 이걸 골랐네. 왜? 기본적인 능동태와 수동태에서 뭐를 배웠냐면 목적어가 있던 문장을 수동태의 주어로 보내면서 얘가 BPP가 됐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올 수 있지만 여기에 을을이라는 목적어는 올 수 없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네가 능동태, 수동태를 고를 때 10개 중 9개는 뒤에 을을이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수동태, 있으면 능동태. 이렇게 아주 편법으로만 배워놓은 거야. 편법으로만 이걸 안 배운 거죠. 왜? 능동으로 하니까 그녀가 꽃을 줬다. 장미꽃을 줬다. 딱 들어맞거든요. 을을 넣으니까 능동이야. 근데 놀랍게도 여기 문맥을 보니까 그녀는 장미꽃을 받았다라는 문맥이지. 속은 거야. 왜? 문법을 내용으로 안 읽고 거기만 해당되는 부분 보고 딱딱 단편 판단을 내려서.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예요. 출제자들이 엿을 놨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여기서는 그녀가 그에게 장미꽃을 받았으니까 수동태 뒤에 을을이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 수동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을을이 있을 수가 있구나. 무슨 수동태? 수요동사의 수동태에서 가능하군요. 무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이번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건 좀 간단합니다. 왜냐면 장미꽃은 그지? 뭐예요? 주어졌다. 누구에게? 보통 to를 안 써도 되겠지만 to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녀에게. 그지? 그에 의해서. 자, 놀라운 건 역대 수능 기출은요. 사물이 주어일 때 능동태 답이 더 많습니다. 사물이 주어일 때. 오케이? 나의 발이 나를 들어 올렸다라는 문장도 나오고요. 그지? 육아의 조언이 격려를 했다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 앞에가 인격체야, 능동 뭐 이런 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을을이 있으면 능동 이것도 그냥 거의 다 그럴 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요걸 통해서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세요. 책도 조금 영어가 흘러갔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조금 덜 개정돼 있을 거예요. 볼까요? The Admission Council, 와, 입학위원회예요. 입학위원회가 gave him, 그에게 주었다. 간접 목적어의 him. Enough information, 직접 목적어, 충분한 정보를 어디에 대한? On the application form, 그
그 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he was given 해서 간접 목적어 힘을 앞으로 보내도 되고요. 그때는 그는 받았다 충분한 정보를 이렇게 되는 거고 enough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form이 주어로 와서 충분한 신청서에 대한 정보가 was given to him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두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참고 보니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인다. to가 오지만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생략을 못해요. make, buy, cook, do, find처럼 for로 바꾸는 사형식 동사에는 for를 생략하진 않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있죠? 마지막 거에는요 다 지워도 되고요. make만 기억해 주세요. make 동사는 그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여 수동태를 만든다. 즉 사람을 주어로 해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굉장히 이상해진다. 왜요? 볼게요. He made her a doll. 그는 그녀에게 인형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슉 가게 되면요. 그녀가 인형이 되어 버렸다. 그지? 그에 의해서 이렇게 돼 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뭐와 헷갈릴 수 있냐면 만들어 주다라는 수요 동사가 있고요. 만들다라는 오형식 동사로 보면 그지? 그녀에게 인형을 하나 만들어서 줬다라는 개념의 사형식이 있고 그녀가 인형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오형식 문장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헷갈릴 소지가 있겠죠. 충분히 다분하게. 그래서 이거는 쓰지 못하는 공식 단어 딱 하나, make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현대 영어에서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왜? 뉴스위크 타임즈에 다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도 주로 과거에는 못 썼던 것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주로 직접 목적어, 즉 사람이 아닌 그 물건, 그죠? 대상물을 주어로 해서 일반적으로 쓴다. 브루스 wrote me a thank you letter 그럴 때 브루스는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어. 그런데 I was written a thank you letter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옛날 식으로 보면. 요즘 영어는 상관하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자, 됐어요. make만 빼고는 다 됩니다. 요즘 영어는. 자, 근데 이제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는 절의 수동태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섯 번째 목적어가 절인 것의 수동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각오를 하고 들어요. 각오를 하고. 왜?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왜? 이수근이 아니라 와, 저 사람 귀엽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봐서 저 얼굴이 귀엽냐고요? 보세요. 없지? 귀엽습니다. 자,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말을 한다. 뭐를? that 이하라는 말을 그래서 목적어인데 목적어 절이야. 왜? 접속사가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끌어서 하나의 명사로 쓰여서 목적어 자리에 그죠?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절이 목적어 길어.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야 돼. 이걸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야죠. That he is cute 라는 목적어가 왔어요. 그가 귀엽다라는 말이 그지? is said 언급된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건 번데기 번자 일반인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우와, 그죠? 이런 모양이에요. 짜리몽땅. 머리가 선생님 머리가 이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여운 캐릭터겠지.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가분수. 수학에서 2분의 2876 이렇게 쓰는 거랑 같죠?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요? 너무 기니까 이걸 좀 짧게 고쳐서 이렇게 바꾸죠. 아니? 그가 귀엽다고들 합니다. 요게 대절의 즉 목적어 절의 수동태인데 이것도 잘 봐봐.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있어. 접속사가 있어서 이런 걸 복잡한 문장 복문이라 그래요. 복잡한 문장. 그럼 복문을 단문으로 고쳐야 돼. 야, 가주어 너 저리 좀 꺼져줄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가 앞으로 와요. 똑같은 3인칭 단수조니까 시제 그대로 PP 그대로. 자, 여기서죠. 이 절을 갖다가 이 절을 구로 바꿀 때 뭐가 등장을 하니? 영어에서 절을 구로 바꿀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게 등장을 해요. 지읒 시읒 뭐니? 지읒 디귿 시읒. 뭐? 그렇습니다. 준동사가 등장을 해요. 준동사 뭐 있니?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가 하는 일 뭐라고요? 기다란 절을 짧은 구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얘가 문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준동사 이걸 써요. He's said. 접속사 없애야 되니까 구로 바꿀 때 동사를 to 다음에 원형. 이렇게. 그가 귀엽다는 말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귀엽다고들 해요. 짧아지죠? 이게 첫 번째 방법.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절의 수동태를 바꾸는 방법을 보여준 건데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아무리 귀엽다 해도 여러분은 귀엽게 안 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팩트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과거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 귀엽지 않냐? 이 정도면?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잔디밭에 누워서 찍은 사진. 진짜 이런 사진 있는데 나랑 똑같아.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사진. 군대 있을 때 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 여자친구를 빼앗아가니 내 친구 녀석.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둘이 사겨요. 아무튼 어때? 지금 귀엽다기보단 과거엔 그래도 좀 귀여웠네요. 과거에 좀 귀여웠어요. 그러면 과거에 귀여웠다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는 귀여웠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가 귀여웠었다는 말이 사람들에 의해 그지 해진다. 그가 귀엽다고 언급된다. 귀여웠었다고. 자, 여기서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 그가 귀엽다고 한다. 그가 귀여웠었다고 한다. 어떻게 바뀌니? to have been cute. 요걸 씁니다. 이거를 이제 완료 부정사. 간단해요. 준동사에 완료가 붙으면 즉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라는 건 결국 이 동사보다 더 과거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완료 준동사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정리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그것에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과정만 빠졌을 뿐 나머지는 같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People say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래. 그지? It is said that honesty is the best policy를 honesty is said to be the best policy. 하나 더 좋네요. People believe that car exhaust는요 기진맥진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배출가스라는 뜻도 있어요. exhaust. 자동차 배출가스가 is harmful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해롭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결국 바뀐 건 car exhaust is believed to be harmful to the environment. 그죠? 단문으로 바뀐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key exam points에 자, 타동사라 하더라도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라 하더라도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다의 have나 resemble 누구를 닮다의 resemble이나 cost 비용이 얼마가 들다의 cost 뭐 더 있긴 한데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러한 것들은 수동태로 쓰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시험에 나오는 이유예요. Thus far 그럼 지금까지 my grandfather 우리 할아버지는 has had 7 cars 7대의 차를 소유해 오셨다. 이걸 수동태로 한다고 해서 7 cars has been had 이런 식으로 has가 아니라 7 cars니까 복수니까 7 cars have been had 못 쓴다는 얘기야. 7대의 차량이 소유되어져 왔다.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야. The chocolate ice cream cost 2,000 won.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2,000원의 비용이 든다. 즉 값이 2,000원이던데 2,000 won 그죠? is cost니까 pp도 cost죠.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다. 이거 아이스크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이거 볼래? 선생님 저 오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거꾸로 한번 차례차례 써볼게요. D, E, S, S, E, R, T. 후식을 먹어주면 되는군요. dessert. 놀라운 발견. 아무튼 스트레스드 한 상태라면 디저트로 스트레스를 날리거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단 거, 그죠? 탄수화물 그런 걸 먹어주면 기분이 업이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날은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겨울철이지만 괜찮아요. 집안이 추워서 감기가 걸리는 일은 없답니다. 집이 건조해서 남극과 북극엔 감기가 안 걸리는 곳이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 하죠. 감기는 절대 추워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발을 잘 씻고 자는 게 질병 예방에 엄청 좋아요. 손발 잘 씻기. 발을 잘 씻으면 발이 제일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균들이 스멀스멀 이불을 통해서 침대를 통해서 내 몸까지 샥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안에 그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하죠. 자, B에 드디어 이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자, 볼게요. 수동태가 굉장히 중요도가 있는데 포인트들만 일단은 사역동사부터 볼게요. 우리가 사역 3인방이라고 하는 let, have, make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3인방이죠. 근데 아무튼 시제를 바꿔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He let이죠, 그죠? He let her go out. 그는 그녀가 외출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허용동사지 절대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고요. He had her go out. 부탁했다, 설득했다, 나가도록 심부름을 시켰다 등등 제일 광범위하다 그랬고요. made 나가기 싫은 대로 나가게 했다. 이게 사역이에요. 진짜로 하기 싫은데 하게 한 거. 자,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수동태로. 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렇게 가면서 수동태가 돼요. 어떻게 되지? 그러면 she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was le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 was? 그렇지. 기억하는구나. allowed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go가 뭐로 바뀌니? go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니?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던 녀석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격 보어가 주격 보어인 to 부정사로 바뀌더라. 그러면 이 had와 made는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둘 다 was made로 바뀌어주더라. 그죠? 얘는 원래 was asked, was persuaded 하고 네이티브들은 문맥에 맞게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보는 범위에서는 was made로 하면 틀리지 않아요.
역시 더 중요한 건 to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의 수동태고요. 그럼 이제